사회적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료 화면에 보면은 세 컷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세 컷의 사진에는 각각 다른 영장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영장류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의 텀이 있으니까 바로 제가 제 입으로 또 정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포스터에 아리따운 소녀가 있죠. 네, 첫 번째 영장류 인간입니다. 네, 그 옆에 이 혹성 탈출 영화의 주인공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시저라고 하는 침팬지가 나옵니다. 예, 두 번째 정답은 침팬지입니다. 세 번째, 인간, 침팬지 말고 또 다른 영장류 한 종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많이들 이제 제가 강의 시간이나 발표 시간 때 여쭤보면은 대부분들, 고릴라, 오랑우탕, 이러한 영장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요, 모여있는, 사진에 있는 영장류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노보라고 하는 영장류입니다. 보노보. 몇 년 전에 보노보 혁명, 보노보 금융과 같이 보노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보통 보노보와 침팬지를 많이 비교합니다. 이 시저와 같은 침팬지 종류는 이 혹성 탈출도 어쨌든 변이를 일으킨 침팬지가 굉장히 똑똑해져서요. 더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침팬지는요, 위계 질서가 굉장히 확고한 그러한 종입니다. 그래서 침팬지 무리의 우두머리 지도자는 젊고 힘이 센 수컷 침팬지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보노보는 침팬지와 정반대입니다. 보노보 사회의 그 무리의 지도자는 수컷 침팬지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여성 보노보고요. 여성 보노보 중에서도 할머니 보노보, 그 무리에서 새끼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할머니가 이 보노보에 있어서의 지도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침팬지 사회는 힘이 센 젊은 수컷에 의해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위계적 질서를 갖고 통제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라고 하면은 보노보 사회는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할머니 보노보에 의해서 협력하고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러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노보는 몇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다른 원숭이와 달리 인간처럼 스마일이 가능합니다. 쟤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눈이 내려가면서 얼굴 표정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노보는 스마일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침팬지하고 달리 인간과 더 가까운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노보를 이 사랑의 에로스죠. 그러니까 사랑의 영장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섹스를 하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좋은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그 무리 속에서 다툼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은 다툼과 뭐 이렇게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구애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감정의 표출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 사회들을 운영합니다. 당연히 보노보 사회는 아이들도 함께 키웁니다. 내 새끼, 네 새끼가 아니라 우리 새끼로 함께 그 새끼 보노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그래서 보노보가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 속에서 어떤 평화의 영장류로서의 상징과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보노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노보와 관련된 자료나 책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왜 보노보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높아질까요? 각자 도생, 점점 파편화되고 고립되고 개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들이 보노보와 같은 이러한 정말 협력과 평화적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세 재민의 준말이라고 하죠.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으로 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경제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의 경제라는 말의 그 어원들을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노미아라고 해요. 이코노미의 그 기원이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는 가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홈 영어로 그래서 가정을 말하는 오이코스에 노모스라고 하는 관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두 개의 합성어로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가정을 관리하는 게 뭐겠습니까? 집안의 살림살이를 관리한다. 살림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집안을 다스리고 살림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그 가장으로서 그 집안 살림살이를 잘 챙긴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훌륭한 가장이 잘 다스리는 집안 살림처럼 어떻게 보면 잘 다듬어진 조화로운 그 질서를 지칭하는 의미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요 살림살이라고 하는 뜻은 꼭 집안 살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 신의 섭리, 즉 그 신의 그 천지 창조 이후에 다스려진 안정된 질서와 신의 섭리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였고요. 그리고 신체의 작동, 팔, 발, 손발 등이 잘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들을 그 이코노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살림살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의 개념으로, 즉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노동과 원재료로 상품을 만들고요. 그 상품을 시장에 판매해서 수익을 벌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소비와 또 더 큰 사업을 위한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경제라고 저희들은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좀 바뀐 거죠. 그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 그 경제학이라고 할 때 참 경제학은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인데요. 그 일반의 그 학문과 달리 경제학은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입증해 나가는 그러한 학문인데요. 그 경제학,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경제학 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할 때 첫 장에 경제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택과 자유의 학문이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자유의 학문인데요. 그 선택과 자유의 학문으로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이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모습들은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왕이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찾게 되시고요. 오랜만에 짜장면 생각이 나시면은 아무 집이나 이렇게 중화요리집, 중국집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든 이왕이면은 값싸고 맛있고 양도 많은 이러한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점심 한 끼 해결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중국집 중에 가장 맛있고 값싼 곳을 저희들이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속에서는요,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가장 그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존재죠. 많은 이 동영상 중에 제가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동영상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러한 책상 테이블 위에 여성이 서류 뭉치를 쌓아놓고 있다가 그 앞에 비슷한 그 지능지수 때에 그 이제 젖먹이 그 일어서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애기와 그 비슷한 수준의 침팬지 원숭이 새끼를 앞에다 놓고 이 여성이 책상 위에서 이 종이 뭉치를 떨어뜨립니다. 책상에서 툭 떨어지면서 쫙 흩어지겠죠. 똑같은 상황 앞에서 원숭이는 그것이 재미난 상황이고 놀이인 줄 알고 깔깔거리는데, 인간의 아기는 그 상황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아우적아우적 기어옵니다. 기어와서 그 떨어진 종이를 집어서 책상 위에 여성에게 주려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인간은 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이타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거리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에서 떨어진 분들을 도와주고 구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이기심, 뭐 한쪽 측면만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과 물량이 결정된다. 그만큼 시장이 효율적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장은 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위기들이 발생되는 거품 경제의 온상 또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시장의 한 측면만을 편향적으로 강조할 수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건지, 무엇보다도 경제는 꼭 시장에서만 작동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학문적 논지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1930년 영국의 런던 경제대학교의 라이오넬 로빈스라는 교수께서 경제학에 대한 규정들을 내리면서 무한한 욕망을 가진 개인이 희소성의 조건 속에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무한한 욕망이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구 환경, 처한 사회적 조건,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실현할 수도 없고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이 희소성의 조건들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욕망들을 채울 수 없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극대 만족이 아니 최대 만족이 아니라 적정의 만족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모습 아닌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바로 욕망의 자제라고 하는 것들이 미덕이 되어 왔던 이유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 내리고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경제학, 저는 그러한 것이 모든 경제학의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특정의 영역들만 우리가 확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협동입니다. 협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협동을 이야기할 때 지구상 생명체 중에 대표적인 협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협동사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개체로, 생물체로 개미와 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개미와 벌, 정말 그 우리가 개미집 하나, 벌집 하나를 봐도 그 속에서 철저하게 분업되어 있고요. 철저한 협동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것들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의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지만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벌이든 개미든 우리가 일벌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일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수컷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벌이든 일개미든 암컷입니다. 여왕 수컷이 하는 일은 여왕 개미가 혼인 비행을 할 때 함께 나르고 난 다음에 용도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수컷은. 거기에서 정말 그 뭡니까 일벌로서 또 여왕벌로서 따로 길러지고요. 그 중에 몇몇만 소수만 여왕벌로 길러지고 나머지 같은 자매이지만은 대부분의 벌들은 일벌로서 자기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그런 적이 있었죠. 노예로 태어나고 지금도 한편에 있어서는 가난한 나라에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그건 인간이 탄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이들 곤충의 협동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서 이 협동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대부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개미와 벌의 역사만큼 인간도 협동을 통해서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무리지어서 협동하는 그 습성들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오래전 러시아의 크로포트킨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상호부조론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협동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고 그 협동을 통해서 인간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경제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는지,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리고 이 협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DNA에서 흐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 국가 속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